13페이지 무신정변 보겠습니다. 이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그 이전을 고려전기, 그 이후를 고려후기라고 합니다. 무신정변은 고려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사건이죠. 그러면 무신정변의 원인은 심화된 숙문 천무 현상, 그 문을 숭상하고 물을 천시한다 이거죠. 이것과 의종의 향락, 의종이 되게 사치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의종의 향락, 그리고 하급 군인들에게 군인전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사건, 이런 사건들로 무신들이 이제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었죠. 거기에다가 또 한번 김돈중이 정중부 수염에게 불을 붙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중부가 심한 모욕을 당했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기름을 붓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보현은 수바키에서 할례가 이송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무신들은 모두 아주 심한 모욕감을 느꼈죠. 그래가지고 이고 이방 정중부 등이 난을 일으킵니다. 자, 처음에 의종 때부터 그죠? 명종 거의 말기쯤 되겠죠. 요때가 무신정권의 형성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의종이 폐위되죠. 그 결과 의종이 폐위되고 명종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이고 이의방 정중부 등이 연합정권이죠. 연립정권입니다. 이 무신정변을 정중부의 난, 경인의 난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때가 무신정변이 일어나서부터 여기까지 경대성 집권하기 전까지를 정중부 집권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처음에는 이고가 조금 우세했죠. 예, 이고가 권력이 좀 우세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고가 이의방을 제거하려다가 이의방한테 오히려 이고가 제거를 당하죠. 제거당하고 이의방이 조금 우세한 권력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1174년이 되면 정중부가 자기가 이제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것이죠. 이의방을 제거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경대성이 정중부를 그죠? 제거합니다. 이 정중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경대성이 좋아하는 공주를 막 희롱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경대성이가 이제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 정중부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아들도 죽이고죠. 그러면서 이제 경대성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정권을 장악하고, 경대성은 이렇게 뭐 상장군이나 굉장히 장군 중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벼슬은 아니, 최고 권력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도방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죠. 무사들을 이렇게 자기 주위에 힘센 무사들을 배치시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호위케 하고 여기서 도방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경대성은 여의민한테 굉장히 적개심을 표현했죠. 의종을 갖다가 이제 여의민이 살해하는데 김보당연한테 살해를 하는데 허리를 뭐 꺾여 죽인답니다. 꺾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잔인한 놈을 봤나 이러면서 무식하다. 응? 내한테 잡히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그걸 갖다가 표현을 했죠. 적개감을. 그래서 예민이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게 개경으로 계속 이제 떠돌아다녀요. 변방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경대성이 젊어서 요절을 하죠. 아니면 요절의 이유는 극심한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위치도 최고 권력자도 아니고, 최고 권력자가 아닌 게 아니고, 최고 권력자인데, 무신들 중에서 최고의 관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최고의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자기가 정권을 탈취당할지 모른다, 언제 살해당할지 모른다, 이러한, 것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를 상당히 겪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일찍 요절을 하죠. 자, 일찍 요절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민을 갖다 견제하는 세력이 없으니까 예민이 들어오죠. 예민이 들어오면서, 예민도 상장군이었기 때문에 중방정치를 합니다. 중방정치를 하다가 하는데, 예민 때 김삼이 효심의 난이 일어납니다. 김삼이 효심의 난을 예민이가 뒤에서 이제 지원했다, 이런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예?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최충원한테 제거를 당하죠. 예민이가. 최충원 때부터는 이제 제2 때까지는 이제 황리기입니다. 무신정권의 황리기죠. 자, 최충원은 무반을 제거합니다. 무반을 제거하고 문반을 우대하죠. 오히려 문반을 우대합니다.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무신들인 힘이 있으면은, 그죠? 제거를 하죠.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가 자기가 힘을 세력을 키우면 그 앞 사람을 정권자를 제거합니다. 정권을 잡고 있던 집권자를, 실권자를 제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반은 힘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문반을 우대하죠. 문반을 우대하고 문무 합작 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씨 정권은, 그죠? 문무 합작 정권이고, 이 최충원은 4명의 왕을 갈아칩니다. 명종을 폐위시키고, 신종을 옹립하고, 또 신종을 폐위시키고, 희종을 옹립하고, 희종을 옹립시켰다가 다시 폐위시키고, 강종을 옹립합니다. 강종까지 폐위시켜요. 그 다음에 고종을 등극시키죠. 고종을 또 등극시키죠. 그러면서 최충원은 왕을 4명이나 갈아치웁니다. 실로 최고 권력자죠. 최고의 전무후무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이러한 최충원은
자기 아들 최우 또는 최이라고 하는데 이 최에게 권력을 물려줍니다. 그죠? 권력을 물려줍니다. 최충원은 도방정치였죠. 도방정치죠. 그리고 교정도감을 설치해가지고 자기가 교정별감에 앉아서 있습니다. 교정별감은 왕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교정별감에 올랐어 이러면 이제 왕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아무 실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최우는 자 도방을 개편하죠. 도방을 개편해서 내도방 외도방으로 아주 크게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최항에게 정권을 물려주고 최항은 최이에게도 정권을 물려줍니다. 그러다가 1258년 무오정변이 있게 되는데 그죠? 이 무오정변 때 김준이 그죠? 최이를 제거하죠. 그러면서 김준은 도방을 해체합니다. 김준은 또 임년한테 제거를 당하고 임년 사후에 그의 아들 임유무가 정권을 차지합니다. 근데 1270년이 되면은 원종이 개경으로 환도합니다. 무신들을 다 놔두고 그죠? 환도하면서 이 무신들은 일종의 그 무신 정권의 사병기구 비슷하게 전락해서 왕을 핍박했기 때문에 배정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돌아가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별초 항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 자, 구체적으로 무신 정권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무신정변은 1170년에 의종 24년에 무신정변이 난다죠. 정중부와 이고 이의방 등이 모의를 해서 문신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정권을 장악하죠. 무신정권의 성격은 관료제보다 더 관료제 사회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실력과 능력이 우선시됐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 사람을 죽였든 어쨌든 그 실력이 있는 겁니다. 능력 있죠. 그 사람보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앞 사람을 죽였었다는 거죠. 실력과 능력이 우선시되었다. 그리고 무신정권의 특징을 보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불교 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정치 면에서는 무신독재입니다. 근데 무신독재가 맞습니다. 무신독재인데 문무양만 체제가 이제 확립되는 거죠. 무신이 독재한다고 해서 무신만 다 있는 게 아니고 무신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행정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같은 실무 같은 거는 문신이 훨씬 더 잘 알죠. 그래서 문신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무양반 체제가 확립이 됩니다. 무신 집권기에는. 그러니까 그 앞에는 문신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문신들만 우대받았는데 무신 집권기가 되면 무신도 우대를 받는 거죠. 그렇다고 문신이 완전 천신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물론 문신들이 많이 죽긴 했지만 그죠? 무신들한테 붙어 있으면 영리와 영달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무신 집권기에는 정기의 통치 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정기의 통치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성과 육부가 있죠. 이성 육부. 중서 문화성하고 상서성, 그 다음에 육부, 이부, 병부, 호부, 예부, 공부, 그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의 통치 체제는 유지는 됩니다. 유지는 되는데 무신의 기구가 최고 권력 기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정기의 통치 체제는 유명무실한 것이죠. 폐지되진 않습니다. 유명무실한 것이지. 무신들의 기구인 중방, 도방 등이 이제 최고 권력 기구가 되죠. 그리고 외관에는 지방관이죠. 지방관으로는 문무 교차제가 시스템을 파견하는데 지방관 파견에 문반과 무반을 교차적으로 그죠? 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관료 조직은 비대화되는 거죠. 비대화되었고 경제면에서는 이제 무신이 토지를 독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죠? 농장 등을 경영하죠. 그래서 이제 전시과 체제가 붕괴가 됩니다. 그죠? 전시과 체제 붕괴가 됩니다. 무신 집권기에는 전시과 체제가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면으로는 하극상 풍조가 만연해지죠. 그리고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나 사회는 자주적인 성격을 띱니다. 아무래도 무신이니까 그죠? 다른 나라에서 침략을 하면은 무신이 정권을 짓는데 무신이 그걸 막지도 못하고 항복을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지지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자주적입니다. 항쟁을 합니다. 외부 세력과. 그래서 자주적이고 고구려를 계승하죠. 고구려 계승의 시기 있습니다. 무신 정권기에는 고구려 계승의 시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문화면에서는 학문과 문학이 침체가 됩니다. 학문과 문학이 침체가 되고죠. 폐간문학, 수필 등이 발달하죠. 설화, 가전체 등 그죠. 폐간문학, 설화, 가전체 등이 발달합니다. 자, 불교는 선종을 지지하죠. 무신들은 왕실이 교종하고 가깝지. 왕실 외에는 그 성종하고 좀 많이 가깝습니다. 그죠? 조계종을 지지합니다. 특히 조계종은 제시 정권의 비호를 받죠. 그래서 이제 결사 운동이 있게 되는데 불교계에서도 수선사 결사는 진울 스님이, 백년사 결사는 요새 스님이 결사 운동을 하게 됩니다. 원래 백년사 요새 스님이 이제 여기에 수선사 결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수선사 결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쪽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함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색깔이 안 맞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나와가지고 백년사 결사를 하죠. 교종 계열입니다.
전태종이죠. 전태종 승려죠. 그죠? 교정계열인데 역시 최씨 정권의 비호를 받습니다. 왜? 강력한 항몽 투쟁 의지를 표방하죠. 그죠? 최씨 정권이 강력한 항몽 의지 아닙니까? 그죠? 그걸 이제 표방하면서 최씨 정권의 비호를 또 받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밑에 가면 조이총의 난인데 최대 반무신난이죠. 이 조이총이 석유 뉴스였습니다. 이 조이총의 난을 일으킨 이후에는 이제 군사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죠. 폐지됩니다. 정중구, 다음에 경대성 했죠. 그 다음에 이의방이 이의민, 자꾸 이의민입니다. 그죠? 이의민. 글자들 차이네요. 이의민은 집권을 꽤나 오래 했죠. 13년 동안 했죠. 그죠?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아주 무식합니다. 천민 출신입니다. 소금장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힘이 무진장이 셌대요. 와, 그죠? 힘이 엄청나게 센 장사였답니다. 상장군이 되었는데, 이 이민 집권기 때 이규보하고 진화가 있죠. 그죠? 이때 이규보가 동명왕편을, 그죠? 저술합니다. 동명왕편을 저술하죠. 그래서 이거는 금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동명왕의 설화를 귀신과 환상으로 여겼으나 연구를 거듭한 결과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라는 사실을 천하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죠? 이러한 서문을 밝히면서 동국 이상국, 동명왕편을 쓰죠. 저술하죠. 근데 이 동명왕편은, 1241년에 동국 이상국집에 실려가지고 함께 간행이 됩니다. 동국 이상국집은 이규보의 문집을 어디 사람들이 이제 모아서 편찬한 게 동국 이상국집이죠. 이 시대에 또 진화라는, 이때는 금나라죠. 아직까지 금나라 시기입니다. 그죠? 제후 때나 돼야 몽골이 옵니다. 제충원이 처음에 몽골과 조우를 하고, 그죠? 제충원 때가 되면 제충원 집권 말기에 몽고와 집권 말기인가 하여튼 제충원의 집권기 때 몽고와 조우를 하죠. 몽고가 1200년에 그죠? 탄생을 하니까. 자, 진화의 봉사입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봉사입금의 내용은 이제 조금만 보면, 서쪽의 송나라는 이미 기울고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죠? 금나라로 들어가는 그 무료, 그죠? 이제 금나라로 사신으로 가면서 쓴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송나라는 이미 뭐 기울어 가지고 힘도 없고, 그리고 뭐 금나라는 이렇게 뭐 짐승 아니 뭐 문물도 없고 이러니까 그죠? 별 소용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동쪽에, 그죠? 동쪽에 태양이 떠오른다. 그죠? 태양이 떠오르니까 우리나라가 대단한 문명이 여기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자부심을 표현한 시입니다. 고려인으로서 고려가 대단히 훌륭하고 문화적으로 완성된 나라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자부심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그죠? 이러한 큰 동명왕편도 그렇고, 그죠? 이 자부심을 표현한 것이죠. 금에 대하고, 그죠? 그리고 보니까 동양에서 우리밖에 없다. 이거죠. 문명을 가진 대단한 자부심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서 자부심을 공유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진화의 봉사입금을 주고 이 시대에 같이 자부심을 공유한 사람의 작품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답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자부심을 공유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자, 제충원 때, 제충원은 이제, 문반우대했고, 합작정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제충원 최씨정권은 도방정치하고 교정도감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교정별감에 자기가 앉고 형식적으로 이건 왕이 임명한다. 왕이 임명하는 건 형식적인 것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리고 봉사 10조를 올립니다. 명종한테. 그죠? 국왕은 참의설을 믿어. 참의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죠? 계속 궁궐에 안 들어오죠. 궁궐에 있다가 이제 뭐 죽임을 당하거나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왕위를 빼앗긴다. 그래서 명종이 안 들어옵니다. 계속 떠돕니다. 밖으로. 그걸 믿지 말고 빨리 기어 들어와라. 이겁니다. 이제 궁궐에 와서 이제 왕이 앉아 있어야지.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뭐 근래 관제에 어긋나게 뭐 어쩌고 말하면서 근래 또 벼슬아치들이 어떻고, 그죠? 뭐 이런 걸 갖다 명종한테 올립니다. 그러나 명종은 의민아 하면서 의민이를 좋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충원이 어떻습니까? 명종을 폐위시키고 신종을 옹립하죠. 자, 제충원은 수태사 중서령, 수태사하고 중서령. 제충원에 관련된 말입니다. 그냥 수태사가 뭔지 뭐. 중서령은 제신에 대한 추정직이죠. 그죠? 실직이 아니고 추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진강공이라고 합니다. 진강공. 제충원을 진강공이라고 하죠. 진주를 식업으로 주는데 흥령부, 처음에 흥령부를 했다가 그 다음에 진강부, 이렇게 진강비로 또 달리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흥령부, 진강부 같은 다 제충원에게 관련된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후는 진양부입니다. 그래서 요게 바뀌지 않도록 진강부면 진강부, 강입니다. 강. 제충원은 강, 진강입니다. 진강. 자, 그리고 조계종을 지원하죠. 무신을 제거합니다. 문신을 중용하죠. 무신 제거, 그죠? 제충원은 무신들을 오히려 제거합니다. 힘이 생기면 자기도 제거를 당할 거니까. 그러면서 자기 주위에 뭐 별초라든지 뭐 이런 그죠? 뭐 별초가 아니고 무슨 막 이렇게 사병들을 키웁니다. 제충원은. 별초는 이제 여기 제후 때가야 삼별초가 나오니까. 그래서 자기 사병들을 많이 키우죠. 이 사병을 키우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병들을 많이 건드리니까 사실은 이제 제충원이가 궁궐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군6위는 유명무실해집니다. 이 도방정치라잖아요. 중방정치가 아니고죠. 중방정치면 이제 중방이 이군6위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최고 상장군이 반주가 되어가지고. 근데 얘는 도방정치가 아니까 중방을 장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군권을, 그죠? 이군6위를 유명무실화시키고 사병을 키우고 군권을 장악한 것이죠. 중방정치가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군6위가 제충원 때는 유명무실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몽골과 형제 관계를 맺죠. 제충원 때 되면 이제 몽골과 조우를 하게 되는데, 강동에, 그죠? 강동성에, 거란이 침입에 들어오는데, 그 강동성에 들어가서 농성을 합니다. 농성을 하는데, 몽골군이 거란군을 잡으러 내려오죠. 그러다가 고려의 강동성에서 이렇게 조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몽골과 형제 관계를 맺게 돼요. 이때는. 그리고 수선사 결사하고 백년사 결사가 있었죠. 그죠? 수선사 결사 있었고 백년사 결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동 고승전을 각훈이 편찬을 합니다. 그죠? 관찬입니다. 관찬. 해동 고승전은 관찬입니다. 관찬. 해동 고승전은 관찬이고 교정승려만 있습니다. 선종승려는 아니에요. 교정입니다. 교정. 교정승려만 있고 관찬입니다. 사찬이 아니고, 그죠? 해동 고승전을 편찬을 했다. 그리고 이제 신진사대부가 등장하는데, 과거제는 계속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신진사대부가 등장합니다. 신진사대부가 등장합니다. 신진사대부는 문장에도 능하고 실무에도 능한 것이죠. 그죠? 능입니다. 그죠? 실무에도 능했다. 이러한 신진사대부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는 계속 실시되었습니다. 계속 실시되고 있습니다. 과거제도는 더욱더 잘 실시되고 있습니다. 과거제도는 폐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최후 때 보겠습니다. 최후 때는 도방을 개편하죠. 그죠? 내도방, 외도방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정방 설치하고 서방을 설치합니다. 그죠? 정방 설치, 서방 설치 두 개를 합니다. 정방은 인사를 담당하게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장이 이제 정색승선, 뭐 장인가는 모르겠는데 정색승선이라고 있어요. 인사와 관련된 보는 관리가 정색승선이 있고, 그리고 필도치라고 있는데 이 정방과 관련된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서방을 설치하는데, 서방은 문관을 수기시키죠. 거기서 무신들을 못 믿겠다 이겁니다. 자기는 무신들이 수기를 쓰고 번을 쓰고 있다, 자기 죽이면 어쩌니까. 그래서 겁나니까 문관을 수기로 시킵니다. 문신 관료를 중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삼별초를 조직하고 있죠. 마별초, 별초대를 조직합니다. 이 별초라는 건 특별히 골라 뽑은 용감한 병사, 뭐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용감했단 말이에요. 별초들은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삼별초는 자별초, 우별초, 신의군으로 형성. 신의군은 몽고에 잡혀갔다가 탈출한, 그죠? 포로로 끌려갔다 탈출한 군인들로 구성된 특수한 부대죠. 이 삼별초가 있었고, 그리고 마별초가 있습니다. 마별초는 뭐 의장대 역할도 하고죠. 이럽니다. 그리고 최후는 진양부입니다. 진양부 잘 봐주시고. 자, 이규보가 주로 최후 때 활약을 하는데, 동국 이상국집, 이제 이규보의 문집인 동국 이상국집에는 1241년에 출간된, 그죠? 간행된 동국 이상국집에는 동명왕편, 백운소설, 국선생전, 청강사자 현부전, 그리고 대장각판 군신기고문, 그리고 상정고금 예문, 금속활자본 인쇄기록, 그죠? 상정고금 예문의 금속활자본으로 인쇄했다는 인쇄기록, 이런 것 등이 동국이상국집에 실려가지고 있습니다. 잘 봐두시고. 동명왕군은 항문 이전이라고 했죠. 그죠? 항문 이전에 쓰여진 겁니다. 대장각판 군신기고문은 원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그죠? 이걸 대장경을 조판하기 전에 이제 제를 지내고 이걸 조판을 대장경을 그때부터 이제 제작하기 하는 것이죠. 제작하기 전에 군신들이 모여가지고 기고문을 올렸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뭐 시마도다, 달단의 환란이 이렇게, 달단이 몽골이죠, 몽골. 또 대장도감을 설치하죠.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설치했는데 대장경을 편찬하기 위한 임시관청이죠. 여기서 향약구 국방도 편찬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분사도감, 대장도감에서 편찬 사업을 다 수행할 수 없으니까 남해의 분사도감을 만듭니다. 그죠? 남해의 분사도감. 그리고 남명천 화상 정도가를, 그죠? 인쇄해서 널리 배포를 합니다. 또 최후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죠? 이런 것도 남명천 화상 정도가도 인쇄해서 배포를 하고 민심 수습책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최후가 이제 강화도를 천도하려고 하니까 유승단이 강화도 천도에 반대를 하죠. 성곽을 버리면 종사를 버리고 바다 가운데 숨어 구차하게 세월만 보내고 있을 것이냐, 이라는 소리죠. 나는 안 간다, 못 간다, 이런 것이죠. 유승단. 결의는 훌륭합니다. 그죠? 그 다음 재앙책이 어렵습니다. 김준 때 뭐 도방해체 있고죠. 그때 고종 말년에 몽고와 강화조약을 맺습니다. 원종이 세자식인데, 원종이 세자 때 몽고로 가가지고 강화조약을 맺습니다. 강화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원세조한테 몇 가지 약속을 받아내죠. 그 중에 한 두 가지를 보면은 군대 철수 시켜달라, 그죠? 군대 철수 약속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고려의 풍속을 유지하게 해달라. 그죠? 고려 풍속 유지. 이러한 것들을 약속을 받아옵니다. 이때는 세자기 때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 죽고 갔다 오자마자 자기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이제 1260년에 원종이 이제 등극을 하죠. 등극하면서 이제 원종은 이제 몽고와 친해지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무신 정권을 몰아내야 되겠다 이거죠. 무신들이 왕을 농락하고 이러니까 더 이상 왕권이 땅에 떨어져 실추돼서 안 되겠다. 몽고를 이용해서 무신을 몰아내자 이겁니다. 그래서 친몽 정책을 하죠. 몽고 원종 때 이게 아마 전민명정도감이 69년도에 1269년도에 설치가 되죠. 전민명정도감이 거기 이제 설치를 하고 사부사를 두었죠. 거기에다가 사부사가 있었다. 여기 이제 기초 표현이니까 전민변정도감 원종이 최초에 설치하죠. 그죠? 최초 설치합니다. 그 이후에 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가 또 매번 됩니다. 그죠? 하여튼 최초 설치는 원종 때. 공민왕 때도 전민변정도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개경환도를 합니다. 개경환도 한다 했죠? 1270년에 무신도 다 놔도 개경환도 해버립니다. 그리고 영토를 상실하죠. 앞에 쌍성 총관부는 화주 지역에 조이 탁청이 배신을 해가지고 원나라로 넘겨버렸죠. 이 동령부는 그죠? 채탄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걸 갖다가 서북 지역 그죠? 어디입니까? 어디를 경계하는 자비령 이북 지역 그죠? 그 이북 지역을 원나라에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면서 원나라가 원의 세조가 이쪽 지역을 그죠? 원의 직할령 동령부를 설치를 하죠. 그래서 영토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종 때 되면 이제 녹과전 실시하죠. 녹과전. 녹공 대신에 이제 토지를 지급하는 거죠. 임시로. 과전을 지급합니다. 이게 녹과전입니다. 녹과전은 수조권을 지급한 토지죠. 수조권을 지급한 토지에 해당합니다. 자, 둔전 경략사 설치를 합니다. 몽고에 그 간섭 있죠. 그죠? 둔전 경략사 설치하고 1차로 이제 일본 원전을 끌고 가죠. 고려를 1274년에 원종 때 원종 죽기 직전이죠. 그때 이제 일본 원정을 갑니다. 실패하죠. 그리고 삼별초의 항쟁이 원종 때 있었죠. 1270년부터 1273년까지 삼별초의 항쟁이 있습니다. 자, 무신집권기가 되면은 이제 뭐 반란이 많이 발생하죠. 가거상 분조하고 발생하니까 만연하니까. 자, 반란 순서가 있습니다. 서계 밀란은 이제 군인이 가세를 했고, 남도 밀란은 순수한 이제 밀란이죠. 농민들의 밀란이고. 자, 서계 밀란이 일어났는데 이 서계 밀란은 최초의 밀란입니다. 무신집권기 최초의 밀란. 그리고 김보당의 난이 일어나죠. 이 최초의 반무신난이죠. 의정보기를 깨하면서 김보당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보당 난이 진압되고 의정도 거기서 죽죠. 조이총의 난. 그 이후에 또 조이총, 서경유수인 조이총이 난을 일으키는데 최대 반무신난입니다. 그게 또 교정승리의 난. 선종을 비용하니까 교정승려들이 못마땅해서 난을 일으키죠. 교정승리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것이 반무신난이죠. 반무신난. 그리고 망이망소이가 또 난을 일으킵니다. 요 때는 주로 이제 이방하고 정중부 연립집권이고 망이망소이 나는 정중부가 그죠? 권력을 독점했을 때 시기죠. 그래서 뭐 일부러 구분해놨는데 정중부 시기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공주 명학소의 난 또는 망이망소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때 1176년에 일어납니다. 이 난이. 그리고 전주 관노의 난이 경대성의 집권기 때 일어나고죠. 그 다음에 김삼위 효심의 난이 또 일어나죠. 이 전주 관노의 난은 전에는 이렇게 1181년이었는데 요새 82년이군요. 82년으로 바꿉시다. 1182년에 전주 관노의 난이 일어나죠. 경대성 집권기입니다. 어쨌든 그죠? 40년이나 버텼답니다. 그죠? 세력이 좀 강성했다 이럽니다. 전주 관노의 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김삼위 효심의 난이 일어나죠. 예민 때입니다죠. 이걸 예민이 배우 지원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예민이 자기가 왕이 될 것을 믿고 18자 위왕사를 믿었죠. 신라 부흥을 꿈꾸며죠.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 신라를 부흥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난을 그 생각을 하면서 지원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김삼위 효심의 난은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에 이 말이 나왔죠. 이 김삼위 효심의 난을 계기로 우문초전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 밀란을 계기로 그죠? 이 산발적인 밀란이 연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김삼위 효심의 난을 계기로 산발적인 밀란이 서로 연대한다. 요게 기출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만적의 난 있죠. 만적의 난. 최초의 신분해방운동이자 정권을 탈취하는 그죠? 정권 탈취의 난이죠.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난입니다. 천민들이.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나? 나도 왕후 장상 될 거야 이거죠. 정권 탈취하게 됩니다. 재충은 죽이고 보니까 재충은도 왕도 농락합니다. 왕인데 보니까 나도 재충은 죽이고 왕 농락하면 안 될까 이겁니다 지금 만적이. 그래서 순정이라는 애가 밀고를 해가지고 그죠? 이 만적의 난이 숲으로 돌아가죠. 만적은 처형을 당하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주와 동경의 농민의 난이 있었고, 그리고 진주공사 노비의 난이 있습니다. 진주공사 노비의 난이 있고, 그리고 동경의 난이 있죠. 동경의 난. 이비패자의 난이라고도 합니다. 이비패자의 난. 동경의 난이 있습니다. 신라 부흥을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최강수가 또 난을 일으키죠. 평양에서 고구려 부흥을 목적으로 최강수가 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연년이 또 난을 일으킵니다. 담양에서 그죠? 담양에서 이연년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연년은 하나인데 백제부흥을 그죠? 이 백제부흥을 부르짖었죠. 백제를 부흥시키겠다 이러면서 담양에서 이연년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누구한테 죽습니까? 김경손한테 죽죠. 김경손. 엄청나게 싸움 잘하는 김경손한테 죽습니다. 자, 요게 최후때죠. 최후때고 이연년이 최후때 난이고 요 만적의 난부터 최강수의 난까지가 누구 때입니까? 최충원 때죠. 최충원. 이거는 예민, 그죠? 예민, 경대성, 그죠? 이거는 뭐 정중부 집권기라고 봐도 되고, 요 잘라가지고 요 앞은 정중부하고 예의방의 연합 집권기라고 봐도 되고, 뭐 예의방이 좀 우셨으니까 예의방 때 이렇게 봐도 좀 괜찮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고생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거 하기로 하죠. 고려 대회사 보고 삼별초 항쟁 보겠습니다.